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그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의 소문을 들었고 공포를 체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주변을 비추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은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예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둘러보면서 각자 사진을 찍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려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진 집 안에서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쓴 것 같았지만 결코 완성되지 못한 듯 몇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고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찬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두려워졌고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잠들려 할 때 방의 한쪽 구석에서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려 하자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공포에 질린 그들은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흰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무사히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공포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 그저 어둡고 서늘한 바람만이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일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행지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숙소로 쓸 작은 민박집을 하나 예약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약간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즐겁게 놀았다. 밤 공기가 시원해져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음료수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동안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밤이 깊어갔다. 그때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지민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다. 너희 이 집에 5명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넷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민의 얼굴은 심각했다. 정말로 아까부터 내 방끝에서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우리는 모두 지민의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방 한쪽 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지민이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 자신이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민박집의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는 작고 낡은 문이 하나 있었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문을 열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안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 되자 어제의 꿈을 떠올리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꿈에서 본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아주 생생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나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곳은 정말 평화로웠다. 산속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을의 작은 골목길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각자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모두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알림소리가 울렸다. 확인해보니 아무도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같은 시간에 모두에게 도착한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다. 어서 가라.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보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민박집 주인 아저씨께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냥 웃으며 가끔씩은 오류로 그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 고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숨기는 듯했다. 세 번째 밤 우리는 다소 긴장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져 급히 돌아보니 하얀 한복을 입은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고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순간 나는 얼어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다. 놀랍게도 내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고 서둘러 그 민박집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졌지만 때때로 나는 그 하얀 한복의 여자가 잊혀질 만큼 일상적인 시간에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5명이 머물렀던 민박집이 생각난다. 그곳에 실제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여행은 내 생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외곽 지역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있었다. 이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피했다. 이유는 다양한 괴담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저택은 한 가족에게 팔렸지만 그 가족마저 몇 달 후 홀연히 사라졌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저택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했다. 저녁이면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저택 주변을 맴돈다고 했다. 바람소리인지 사람들의 비명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흐르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마을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또한 저택의 창문에서는 때때로 불빛이 깜빡거리곤 했는데 이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날 용감하다고 소문난 한 젊은이가 저택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밤에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의 겁먹은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이 되고 그는 일행도 없이 혼자서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문은 쇠 낡은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그 순간 식은땀이 흐르긴 했지만 그는 의연한 척하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의 공기는 싸늘했고 복도와 방은 거의 어둡다시피 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주위를 훑기 시작했다. 집안은 어둠에 잠긴 채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방에 다다르자 낡은 피아노가 보였다. 좀 더 가까이 가자 피아노 건반 위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피아노를 막연주한 듯한 흔적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며 신문지가 흩날리듯 소리가 나더니 저택의 문이 쾅 닫혔다. 놀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생존 본능을 따라 움직였다. 층계를 올라가니 위층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고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한 작은 방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방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뭔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그는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곳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저택은 마치 미로처럼 그를 속이고 있었고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복도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마치 사방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또다시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음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그는 공포심을 억누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택의 가장 안쪽 방에 도착하자 낡고 황폐해진 거울이 방 한쪽 벽에 붙어 있었다. 그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자 순간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졌다. 거울 속에는 이전에 없어야 할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 뒤쪽으로 한 형체가 뚜렷하게 보였고 그 형체가 말을 걸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하군 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의 한 공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린 그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 질문에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더듬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일어났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저택에 들어갔던 기억과 가슴에 새겨진 그 깊은 공포만이 그의 머릿속에 살아남아 있었다. 이후로도 그 누구도 저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조용히 그 집을 피했다. 그 젊은이 또한 다시는 저택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저 마을의 또 다른 괴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간간히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속삭였다. 저택은 그렇게 영원히 그곳에 남아 혼자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서 있었다.